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농산물의 부패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휴대용 농산물 부패 감지기가 개발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수출 전략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하게 된 건데요. 현재는 사과와 파프리카, 딸기까지 세 품목에 대해 분석할 수 있고요. 부패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냄새 성분들을 분석해서 센서가 작동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감지된 데이터는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이 되고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농산물 부패 여부를 언제 어디서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개발된 부패 감지기는요, 손으로 휴대가 가능해서 포장 단위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부패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향후에 기술 이전을 통해 제품화가 완료된다면 이 농산물 저장 상태에서 수확 후에 부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농산물의 수확 후 소비까지 신선도 유지와 부패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휴대용 부패 감지기가 고품질의 농산물 수출과 유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연결할 곳은요, 육안으로만 봐도 농산물의 신선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가락동 농산물시장 먼저 연결해서 그곳의 분위기를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자, 본격적인 경매 상황을 전해드리기 전에요. 바로 이 가락동의 분위기를 먼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평소보다는 이 반입 물량이 조금은 줄어드는 그런 요일입니다. 하지만요, 연말이라서 그럴까요? 이 분위기만큼은 좀 더 좀 활기찬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잠시 모실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네, 날로 뜨거울 것 같아요. 네. 경매사님, 오늘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한 주 중에 이제 절반이고요. 중간 요일이다 보니까 좀 반입 물량이 눈에 띄게 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동절기 쪽에서는 이 물건들이 격일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도 그렇고, 그래도 하루는 좀 생각보다 좀 많고 하루는 좀 비교적 적고 그런 경우가 있죠. 오늘은 좀 적은 날이죠. 네, 내일은 또 그에 비해서 물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날일 거고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쭉 둘러보니까는 사실 뭐 양도 양이지만은 12월 2019년에 마지막 달입니다, 경매사님. 경매하시는 우리 경매사님 역시도 12월의 경매는 조금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올 한 해도 무사히 잘 보냈구나 그런 좀 안도감도 있고, 좀 내년에는 좀 더 잘해보자 해서 뭐 각오를 다지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어떻게 제 시세를 잘 받아주신 것 같으세요? 아주 뭐 이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나쁘지도 않고,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네. 제품목에 있어서는. 네,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그런 해가 아니었나라는 좀 말씀해 주셨고요. 뭐 품목별로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자, 연말에요. 유독 좀 사랑을 받는 그런 채소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제 요즘 뭐 이렇게 연말이라고 특별히 뭐 잘 되고 그런 건 솔직히 말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회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고기 같은 걸 먹다 보면은 저 뭐 상추라든가 뭐 쌈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그래도 비교적 좀 잘 나간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채소는요, 아무래도 우리가 회식 때 좀 즐겨 먹는 게 이제 고기를 워낙 또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에 또 궁합이 잘 맞는 채소들이 조금 사랑을 받는 상황이고요. 과일 역시도 눈에 띄게 요식에 사랑받는 과일들이 있다고 해요. 요즘 뭐 딸기가 연중 나오기 때문에 그 딸기가 뭐 겨울철에 먹으면 더 맛있지 않습니까? 또 처음 나올 때 먹는 게 좀 제일 맛있고, 뭐 아무래도 또 딸기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딸기를 저도 정말 선호를 하는데, 교매사님 사실 좀 요식이 아직까지 딸기 가격이 좀 고가예요. 그래요. 저도
제 것만 좀 신경 쓰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뭐 과일 쪽은 지금 현재는 딸기가 좀 많은 사랑을 받고요.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채소는 좀 쌈채로 위주로 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또 이 나물류들이 지금 현재 또 많이 가락동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쪼록 연말연시 좀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락동에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좀 우리 채소 과일들 많이 드셔야 많이 되잖아요. 드셔야지 네. 또 우리 생산자분들도 살 수가 있으니까요. 좀 네. 뭐 몸에도 좋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드시고 네. 좀 많이 도와주실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우리 경매사님과 또 따끈따끈한 경매 상황을 좀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 경매사님이 준비하신 품목은 저는 애호박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호박 소식은요. 잠시 후에 경매 상황 집계되는 대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잠시 후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주목할 농산물은 가지와 딸기 그리고 애호박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 방송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단위 물량입니다. 과일 1,505톤, 과일과즙 736톤, 일반 채소 4,077톤 반입됐습니다. 총 6,319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78톤 정도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고구마부터 보겠습니다. 167.7톤 들어왔네요. 어제 190.6톤을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22.83톤 더 줄었습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3,372원, 최고가는 31,500원, 최저가는 18,500원입니다. 네, 어제 21,209원이었는데요. 오늘 시세를 조금 더 올랐죠. 23,000원대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2,163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지금 12월 12일 2706원, 이현재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상승하면서 25,000원대까지 시세가 오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 다음날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중에는 약간의 등하락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나 어제 또 다시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은 23,372원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트도 보겠습니다. 16.77톤 들어왔네요. 어제 19.53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2.7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비트 10kg 상품 기준으로 보시죠. 평균가 34,432원, 최고가 37,000원, 최저가는 32,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34,432원, 어제도 34,000원대긴 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시세가 소폭 더 하락했습니다. 498원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네, 비트 10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 지금 12월 12일 28,846원을 기록한 이후에 약간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14일 때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이 시세가 16일까지 유지됐다가 어제 또 치솟으면서 34,930원, 거의 35,000원에 가까운 시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폭 떨어지면서 34,432원, 오늘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파입니다. 336.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07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한 29.79톤 더 많이 들어왔네요. 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9,746원입니다. 최고가 57,000원, 최저가는 44,000원을 기록했네요. 어제 평균가 52,0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평균가는 4만 원대로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2,809원 떨어지면서 평균가는 49,746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지금 보시면 17일까지는 거의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죠. 특히나 15일 기점을 한번 뛰어 올랐고요. 그리고 이 16일 때, 17일 때 소폭 다시 올라주면서 어제 가격이 6만 1,000원대까지도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좀 더 떨어지면서 6만 원 아래 5만 7,000원을 기록했네요.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올해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기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뭐 추이도 되게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지금 약간 다른 구간을 보면 11월 19일부터 지금 25일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시기 때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25일 때 좀 간격이 벌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25일,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상승폭이 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좀 간격이 줄어들긴 했고요.
그래도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49,746원, 지난해보다 가격은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최고가는 6만 원이고요. 평균가는 42,052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고추입니다. 132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122.6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9.3톤 정도 나는 상황이네요.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6,516원, 최고가 6만 원, 최저가는 53,000원입니다. 네, 어제 52,008원, 오늘은 56,516원인데요. 등락과 비교해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4,508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봐야겠죠. 최고가입니다. 보시면 13일부터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3일 가격이 41,000원으로 이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올랐다가 15일 때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15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높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가격은 6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11월 19일부터 12월 7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1월 29일 기점으로 지난해 이맘때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면서 12월 7일 때부터는 지금 상황이 좀 바뀐 모습이 있었고요. 그랬다가 12월 11일 올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격은 역전이 됐고요. 56,516 오늘 평균가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밀양시 최고가 65,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습니다. 평균가도 역시 밀양시가 가장 높은데요. 54,64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버섯도 살펴보겠습니다. 194.4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 196.6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2.1톤, 오늘이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꽃느타리 버섯 2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6,319원, 최고가는 6,500원, 최저가는 6,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6,777원이었고요. 어제보다 시세는 떨어졌네요. 458원 하락한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12월 12일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네요. 7,000원 형성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6일 때는 6,000원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다시 좀 오르는 모습 보였다가 다시금 오늘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은 6,5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보죠. 평균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긴 했습니다.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요. 계속해서 역시나 오늘까지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어느 지역에도 높았는지 보겠습니다. 양평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6,500원, 평균가는 5,6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가지입니다. 받는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34.6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44.33톤이네요. 어제보다 오늘 물량 줄었는데요. 한 9.7톤 정도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가지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7,344원, 최고가 18,000원, 최저가는 17,000원에 낙찰됐네요. 어제 17,588원이었는데요. 오늘 17,000원대긴 하지만 어제보다 244원 더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최고가 흐름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 지금 12월 12일 18,500원이었던 시세가 떨어지면서 14일 17,000원까지 하락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시세가 소폭 더 오르면서 18,000원대를 오늘 회복했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역시나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소폭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29일 때 반짝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상황이 바뀌었다가 11일 때 지금 지난해 이맘때 조금 더 상승폭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가지 경남 밀양시가 16,012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15,797원이고요. 경남 창녕군 14,869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진주시 18,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고요. 평균가는 김해시가 가장 높습니다. 16,20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가지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농협원예사업부 서울수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일단 밭임량과 시세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하루 평균 38톤 정도로 반입되고 있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가격은 8kg 상품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정도 하락한 24,000원에서 26,000원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가지를 출하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도 궁금하고요. 또 작황은 좀 어떤가요? 경남 밀양산이 30% 정도로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 여주산이 25% 정도. 그다음으로는 진주, 밀양 등지에서 나오고 있고요. 작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가지 출하량과 시세는 좀 어떨 걸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12월 중하순으로 갈수록 출하량이 점차 감소하여 하루 평균 30톤 정도로 반입될 것으로 보고요. 이에 따라서 시세는 오름세로 상승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비도 오고 해서 기온이 좀 다시 떨어졌는데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가지 농가에서 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역시 하우스 온도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겨울철 하우스 비닐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찢어진 부분은 보수해서 저온이나 바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파에 대비해서 온풍기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올해 가지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올해 가지를 전반적으로 좀 집계를 해보니까요. 네. 작황이 작년에는 폭염이 심해가지고 작황이 안 좋았었는데 네. 올해는 그에 비해서는 좋아서 생산량이 3% 정도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대체로 지난해보다 8% 정도 낮게 형성이 됐고요. 8, 9월 태풍과 폭우를 겪으면서 가을철 출하량이 감소를 했고 그렇지만 또 품질이 좋은 가지가 많이 나오면서 가격은 좋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식 면적이 더 넓어질 것으로 좀 기대하게 되는데 이번 달과 내년 1월 정식 면적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금년 1, 2월 가지 시세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식을 좀 늦추려는 농가가 다소 늘어서 정식 면적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1, 2월 가격이 좋지 않은 데는 아무래도 소비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동절기의 가지 소비가 좀 어떤 편인가요? 전반적으로 생산이나 소비가 조금 줄어드는 계절인데요. 네. 소비는 주로 식당에서 무침, 부침, 튀김 등으로 소비가 되고 있고요. 팁으로 삼겹살이나 소고기 드실 때 가지와 함께 구워 드신다면 환상의 짝꿍이라고 하니까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실천을 해봐야겠습니다. 삼겹살, 고기 드실 때 가지와 함께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더 요리법이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에어프라이어 사용하는 가정이 늘면서 에어프라이어와 또 전자레인지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요리해 먹는 그런 가지 요리법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다양한 가지 요리 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지가 건강에도 그렇게 좋습니다. 네. 칼로리도 낮고요. 또 보라색 채소, 보라색 과일이 눈에 그렇죠, 좋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눈 건강 그리고 당뇨 예방,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합니다. 연말연시 모임이 참 잦을 텐데 좀 살찔까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고요. 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58.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34.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3.89톤 증가했습니다. 사과 로얄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6,20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2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31,000원대 평균가였는데 오늘은 26,000원대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5,468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함께 보시죠. 12월 14일까지는 대체적으로 좀 하락 흐름이었습니다. 14일 가격 24,000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16일 이틀 전 가격은 32,000원대까지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락 흐름으로 바뀌면서 오늘 26,203원의 평균가입니다. 자, 이어서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597.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530.1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레드향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9,401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모두 19,000원대 평균가 비슷한 가격 형성돼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142원 평균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3일 가격 19,202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2만 원을 넘어서면서 14일에는 22,000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2만 원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19,401원입니다. 자, 감귤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1,072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 7,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어제는 8,400원대였는데 오늘 10,000원을 넘어선 가격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2,580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2월 12일 7,512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일에 잠깐 주춤하는 구간도 있었는데 14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지면서 오늘 가격 11,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도 보시죠. 오늘 13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1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0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배추 방울 토마토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3,89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 1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3,000원대 평균가 소폭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85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12일이 가장 높은 날이었습니다. 23,000원의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틀 전 가격 1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좀 회복을 하면서 오늘 16,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대체적으로 대추방울토마토 가격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6,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는데 올해는 보시면 11월 29일, 11월 말경에 2만 원이 넘는 가격대까지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29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간격은 좀 좁아지고 있고요. 오늘에 와서 보시면 13,891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담양군 13,579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평택시는 11,567원, 전남 보성군 11,555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담양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공주시도 역시 가장 높았네요. 16,000원이었고요. 평균가는 담양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3,57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단감 보겠습니다. 오늘 74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97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3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단감 부유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3,53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 21,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23,000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309원 평균가 상승했네요.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14일까지 상승 흐름이었는데요. 14일 가격 33,000원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가격 28,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좀 낮은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29일에 25,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3만 원이 넘는 가격도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23,538원으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은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남 창원시 18,415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진주시는 21,542원이었습니다.
경남 함안군 19,308원에 거래가 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43,000원, 평균가 22,522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 시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11.9톤 반입됐고요. 자, 어제 보시면 130.7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8.8톤 감소했습니다. 딸기 장이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7,11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9,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8,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17,000원대에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1,077원, 7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12월 12일 2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9,000원의 최고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하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대체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4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돼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7,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입니다. 물론 12월 3일부터 한 11월 10일 정도 경에는 올해 가격이 높았던 구간도 있긴 했지만 11일 이후에는 지금 서로 반대 양상을 보이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7,119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딸기 서량 품종 보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1,695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 22,000원대 평균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1,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570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2월 14일의 최고가 29,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좀 15일부터 더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계속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오늘 가격 25,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딸기 장이 품종과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또 4만 원이 넘는 가격대까지 형성이 됐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7일부터 한 12월 11경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은 구간이 있었지만 또 다시 역전이 되면서 오늘 가격 21,695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산청군 16,083원에 거래가 됐고요. 충남 논산시는 16,719원이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2,000원에 형성돼 있고요. 평균가 274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로 갈 딸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현재 딸기 반입량 지난해와 좀 어떤지 비교해 주시죠. 시세 부분도 좀 짚어주시고요. 네, 12월 상순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가락시장 하루 평균 반입량이 82톤이었는데요. 지난해 92톤 대비해서 11% 감소했습니다. 시세는 서량 2kg 상품 기준으로 27,000원이 형성이 됐었는데 지난해 24,000원보다 3,000원 정도 높은 시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반입량이 줄면서 시세는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달에 딸기 출하 면적은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농촌경제연구원 관측 월보에 의하면 12월 출하 면적은 지난해 대비 1% 증가, 생산 단수도 1% 증가해서 출하 물량은 작년 12월보다 2%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맛있는 딸기를 적당하게 맛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이번 달 출하 면적이 조금이나마 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현재 딸기 주출하 지역의 작황은 또 어떤 상황인가요? 네, 경남 산청이 30%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충남 논산에서 17% 점유를 하고 있고 네. 거창, 담양, 익산, 하동 등지에서 5%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황은 육묘기에 태풍과 습한 날씨로 인해서 모종의 병해가 많이 발생해서 품질은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작황이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좀 동절기가 됐단 말이죠. 딸기 농가에서는 지금 어떤 관리에 좀 유의를 해줘야 할까요?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추위로 인한 냉해 피해와 저온으로 인한 동절기 휴면으로 이화방해 출하 지연, 잿빛 곰팡이병의 발생, 기형가와 착색 불량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비닐하우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네, 뭐 겨울철 보온 관리 잘 해주셔서 좋은 품질의 딸기 출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잘 출하된 딸기 또 잘 팔려야겠죠. 좀 요즘 딸기 소비가 어떤 상황인가요? 과일 중에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게 딸기고요. 네네. 대형 마트에서도 12월 매출액 1위 농산물이면서 지난해 대비 매출액도 20% 이상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네. 크리스마스 시즌 등 연말까지 딸기 소비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또 딸기 소비 상황이 좋고 앞으로도 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 기분 좋은 소식을 저희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별사과라는 독특한 신품종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딸기 같은 경우도 신품종이 많이 등장을 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에 꼭 먹어야만 할 것 같은 신비로운 이름의 딸기가 좀 등장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런 딸기가 아닙니다. 어떤 딸기인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남 산천에서 저희 만년설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농부 박동련입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만년설 딸기를 재배하고 계시다라고 저희가 좀 들었는데요. 이름도 독특하고 또 저희가 좀 미리 좀 봤는데 색도 조금 독특해서 그러니까요, 네. SNS 상에서 인기가 좀 대단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만년설 딸기 어떤 딸기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재배하고 있는 그 만년설 딸기는 그 일반 딸기하고 좀 틀립니다. 끝하고 속이 좀 하얗고요. 네. 끝은 약간 또 핑크빛이 약간 띄고 있고 맛은 또 이게 새콤달콤한 맛이 아니고요. 단맛이 좀 많이 나고 예. 또 당도는 한 13브리스 정도로 식감이 또 부드러우면서 맛있는 것이 현재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저희 농가에서만 재배를 하고 있어서 좀 귀한 딸기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지금 뭐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봤는데 딸기색이 약간 하얀색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얼핏 보면 좀 덜 익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 익은 상태가 맞죠? 예, 보시는 것 같이 꼭지 이제 끝에까지 연분홍색으로 약간 물이 들어야 제일 잘 익은 상태고 맛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아마 이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저 딸기 맛이 어떨까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본에도 하얀 딸기가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일본의 하얀 딸기와는 좀 다른 건가요? 예. 일본의 그 하얀 딸기가 우리 국내에 있는 만년설 딸기하고는 크기하고 또 모양이 약간 다르고요. 예. 또 식감도 저희 만년설 딸기가 좀 부드럽고 당도도 저희 만년설 딸기가 좀 더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품종과는 다른 품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국내 유일의 만년설 딸기 생산 농가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만년설 딸기를 좀 직접 그럼 개발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 농장에서 직접 개발해가지고 품종을 등록한 그런 딸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딸기를 육모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변이가 생겨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그걸 이제 흰 딸기로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원래 딸기가 또 본 섭성이 있어가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한 5년여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지금 고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딸기 이름을 만년설로 한 거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해서 네. 집사람 이름이 하만영인데 집사람 네. 이름을 따서 만년설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또 공교롭게도 그러니까요. 또 우리 사모님의 성함이 하만현님이라서 네, 화면에 만년설 딸기로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딸기 드실 때마다 아내분이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독특한 색만큼이나 재배 방식도 좀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희들은 이제 일반 농구와 좀 틀린데 플라즈마 농법이라고 일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에 이제 벼락 맞은 물을 이용해 가지고 옛날에 또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제 하나의 농법입니다. 플라즈마 농법이라고. 그리고 이 물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살균 효과도 있고 또 양질의 또 질소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작물 생육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현재 이제 저희 농장에서는 인농법을 이용해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뭐 재배 방식도 남다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만년설 딸기를요 오늘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요. 네. 근데 이미 해외에선 또 인기가 높다면서요?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로 지금 3년차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고요. 현지에서도 상당히 지금 호평을 많이 받고 지금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다 보니까 양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목표를 한 5만 불로 책정을 했던 건데 실제 이제 절반 이상이 지금 수출됐고요. 내년에는 더 이제 한 10만 불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인기가 좋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국내에서도 판매가 시작되면 금방 모두 판매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네. 농가 소득에는 당연히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딸기보다는 좀 가격이 뭐 한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받고 있고, 온라인상에서도 지금 주문을 많이 받고 해서 뭐 농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당장 주문하고 싶을 정도예요. 연락을 따로 드려야겠어요. 네. 자, 뭐 만년설 딸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그만큼 더 느껴지는데 앞으로 좀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만년설 딸기가 국내 1호 흰 딸기거든요. 흰 딸기로서는 1호로 등록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컬러로 먼저 딸기를 개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사실 딸기는 빨갛다라는 그런 저희 관념이 좀 있잖아요. 이 그러니까요. 고정관념을 탈피한 딸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좀 다양한 색을 가진 딸기가 나올 날이 머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양한 색의 딸기 개발에도 계속해서 힘써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테이블 위에다가 지금 딸기를 가져다 네. 놨는데요. 이 딸기가 바로 이 만년설 딸기입니다. 방금 전화 연결해 주신 농가에서 직접 저희에게 좀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딸기 위에 흰 눈이 뿌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만 놓고 눈으로만 볼 수가 없겠죠. 제가 한번 맛을 보고 여러분들께 어떤 맛인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도 같이 좀 한번 그러니까요. 맛을 봐주시죠. 저 정말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고요. 향이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서 그러니까요. 계속 먹고 싶었어요. 진짜 맛있네. 당도가 느끼세요? 정말 다네요.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뭐 생긴 것도 예쁘고 향도 좋은데 네. 맛까지 좋네요. 이게 또 이름이 만년설이라서 그런지 더 부드러운 느낌도 식감이 많이 부드러운 느낌도 많이 나고요. 팀장님은 좀 어떠신가요?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네. 외모가 마치 백설공주 볼같이 네. 황홀하게 느껴지고요. 아주 당도도 높고 네. 식감이 부드러운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년설 딸기를 맛본 분들의 후기를 보면요. 네. 어떤 걸 골라도 달고 또 한 팩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또 이른바 순삭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다고 그렇죠. 합니다. 정말 저희도 지금 먹으니까 계속 먹고 싶지 않아요? 맞습니다. 금방 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계인들도 이미 이 만년설 딸기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나라에서 사랑받길 바라면서 현재 우리나라 딸기 수출 현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최근에는 베트남 등에서도 아주 동남아 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는 늘어서 신선 딸기 수출량이 작년에 4,437톤 정도였는데 올해는 소폭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계속해서 좀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맛있는 딸기지 얼마나 재배될지도 궁금한데요. 올해 딸기 재배 면적은 좀 어떨까요? 지난해 재배 면적이 약 6,000헥타르 정도 됐었는데요. 금년도 재배 면적은 신규 농가가 또 진입을 해서 지난해보다 1%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추후 딸기 반입량과 시세도 전망을 해주시죠. 이제 1화방이 지나고 2화방이 이제 나오는 1월 중순까지 반입량이 점차로 이제 줄면서 가격은 강보합세가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갈 딸기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애호박입니다. 네, 호박 229.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죠. 256.4톤 반입됐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26.87톤 더 줄었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7,713원, 최고가 18,500원, 최저가는 17,000원입니다. 어제 17,480원, 오늘 더 올랐네요. 233원 더 오른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12일 때 21,000원을 기록한 이후로는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어제와 오늘 18,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11월 29일부터 12월 접어들면서 올해 시세를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12월 7일부터 11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소폭이나마 좀 더 높게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좀 11일 이후로 올해 시세 좀 하락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해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시죠. 조선 애호박 경남 진주시가 16,332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16,484원이고요.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16,086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 상당구가 26,5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광양시가 가장 높네요. 17,22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애호박 도매가도 이어서 짚어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국평균 오늘 가격 26,600원입니다. 어제 28,800원이었고요. 오늘 가격이 어제보다 200원 정도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지금 서울, 부산, 대구, 광주는 2만 원, 대전이 23,000원을 기록했는데요. 다른 지역들은 지금 어제와 같은 가격, 대전만이 어제보다 1,000원 정도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죠. 평년 전국 평균 24,673원, 오늘 4,073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특히나 지금 서울이 가장 많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5,133원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저는 채소 경매가 펼쳐지는 경매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매장 아니라고 하지만요, 이렇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와, 아까보다도 좀 날씨가 쌀쌀합니다. 체감 온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바로 이곳에서요, 애호박 경매가 펼쳐집니다. 아직 조금 애호박이 들어오기 이른 시간일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경매장 안에는 조금 물량이 좀 적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연중 꾸준하게 사랑받는 채소 중에 하나가 바로 애호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호박 소식은 우리 엄준석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경매사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매사님 쪽으로 오세요. 아니, 우리가 저쪽 난로 옆에 있을 땐 몰랐는데 그렇죠. 와, 애호박 경매하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 오, 날이 풀린 게 아니네요. 아우, 춥네요 많이. 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벚꽃이 좀 이렇게 두껍게 입으셨어요? 이 정도 입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사실요, 이맘때 좀 몸이 좀 으슬으슬할 때, 이럴 때 정말 또 누구에게는 사랑받는 게 된장찌개고, 그렇죠. 그 안에 꼭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애호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연말에 또 많이들 찾는 게 뭐 고기 드시러들 많이 가시고, 뭐 잦은 외식부터 회식부터 거기도 빠질 수 없는 게 된장찌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다 그렇게 드십니다. 네. 그래서 좀 애호박이 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경매 분위기 어땠어요? 아, 뭐 근데 연말이라고 해도 대부분 보면 이제 마지막 주 정도쯤에 좀 잘 되거든요. 뭐 어제는 뭐 이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썩 아주 좋지도 않고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냥 평소하고 비슷하게.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저녁에 식당 주변을 보면은 지금 뭐 가락동 안에도 그렇고요. 그냥 북적북적해요. 모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러면 된장찌개 덩달아 좀 많이 판매가 되면서 아, 애호박도 좋겠다 싶었는데 지난주하고도 큰 차이가 없어요, 현재? 지난주보단 사실 좀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난주에는 좀 그 행사, 그 마트라든가 뭐 대형 마트 이런 데서 좀 애호박 세일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양이 좀 적은 편에서 좀 세일이 걸려 보니까 시세가 좋았었는데 그게 이제 다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세가 떨어지네요. 오히려 더 안 좋아, 이번 주가?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네.
이 정도 가격에서 이제 조금 더 좋을 때는 좀 더 비싸고 뭐 좀 많을 때는 좀 싸고 뭐 그런 게 정상적인 겁니다. 네, 한마디로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지금 흐름이 평범합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범하기 싫어요. 좋은 시세이고 싶어요, 경매사님. 그거야 네. 뭐 저희들 생각이죠. 네. 자, 집중적으로 애호박 소식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양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아직까지 애호박이요 반입량이 지금 가락동에 지금 굉장히 적은 거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그렇죠. 지금까지는 별로 안 들어와 있을 거고 가락 시장에서는 요즘 그 시장에서 제일 많은 산지가 진주 쪽입니다. 그쪽에는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보통 9시 정도가 넘으면은 그때 좀 많이 반입이 되고 요 시간대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반입량이? 반입량은 지금 뭐 한 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반입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네, 어제 같은 게 이제 지난주 똑같은 요일에 그 애호박 반입량이 26톤이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 24톤. 그래서 뭐 전주보다 조금 감소했죠. 한 2톤 정도. 네. 2톤 정도 감소한 모습을 좀 띠고 있어요. 뭐 한 2톤 정도는 사실 좀 소폭 줄어든 그렇죠. 상황인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좀 산지 어떤 뭐 영향들이 있어요? 글쎄 그 날씨 같은 거 이제 산지 쪽에 통화를 하다 보면은 뭐 일조량도 좋고 다 좋다고 하는데 그 생각보다 그 생산량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판단하기는 아무래도 좀 추운 게 있었지 않습니까? 추위가 그 추위 때문에 조금 그랬던 것 같고 뭐 좀 날이 좀 지나면은 좀 아무래도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겨울 날씨 치고는 뭐 현재 이번 주만 같으면 그렇게 큰 추위도 없고 물이 없다고 하지만은 애호박 산지 특히 애호박은요 이렇게 추위에 좀 약하다 보니까 요 정도 날씨에도 좀 생육 환경이 썩 좋은 상황은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양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자, 그에 따라서 지금 시세 가장 궁금해지는데, 자, 전반적으로 뭐 지난주 대비 한 2톤 정도 줄어든 양으로 지금 반입이 되어 있고요. 오늘 경락가는 얼마에 지금 거래된 상황일까요? 네, 애호박은 지금 16,000원 좋은 거 기준으로 할 때 애호박 그 20개들이 8kg짜리가 그 16,000원에서 19,000원에 경매가 됐습니다. 지난주 똑같은 요일에는 18,000원에서 21,000원으로 좀 하락했죠. 한 2,000원 정도 지금 가격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양도 좀 적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보합선으로 좀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시세가 좀 이렇게 같이 떨어졌어요. 네. 지난주 수요일까지가 비쌌고 그때부터는 이제 보합세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16,000원에서 19,000원 이 정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오늘 최고 시세가 어디까지 나왔나요? 19,000원 나왔죠. 최고 시세가 19,000원. 네. 19,000원을 형성을 했지만은 시세가 좀 지난주 대비 한 2,000원 정도 하락한 만큼 소비 상황이 좀 어때요? 많이 좀 약한 건가요, 소비가 지금?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우리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안 드시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양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닌데 아주 많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적당한 양이고 근데 이제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시세가 좀 떨어졌습니다. 소비가 지금 현재 좀 약한 상황이고요. 저는 뭐 서두에 뭐 연말인데 고기 옆에 빠질 수 없는 게 된장찌개인데 그러면 애호박도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분위기 좋지 않나요? 뭐 이런 기대를 했는데 아, 지난주보다도 시세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소비 역시도 그래요. 근데 이게 이 시세가 그렇게 아주 싼 시세는 아니거든요. 원래 애호박 동적일 때는 보통 요 정도에서 좀 비쌀 때는 이제 2만 원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평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작년하고도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아, 작년 똑같은 요일에 애호박 경락가가 똑같습니다. 16,000원에서 19,000원. 똑같은 요일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뭐 사계절 꾸준하게 네, 많이 찾는 이제 채소 중에 하나인 거고요. 지금 이제 뭐 산지 부분 살짝 좀 뭐 서두에 짚어 주셨지만은 산지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떤 분위기일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달에 진주 쪽에 이제 출장을 다녀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애호박이 나올 때는 아닌데 이제 그때 좀 정식도 좀 많이 들어가고 올 겨울엔 좀 호박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또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 뭐 산지도 좀 작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산지 상황도 그렇게 싹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양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사실 겨울치고 그렇게 뭐 맹추위 뭐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난주하고 지난주에 추웠던 게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끼쳤나 봐요.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막 영하 10도 되고 그때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다음 주도 양이 더 늘어나지 않나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그렇죠. 있고요. 늘어나겠죠. 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락동에 들어오는 우리 애호박의 품질 한번 살펴볼게요. 좀 다양한 애호박을 좀 준비해 주셨는데 보면서 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지금 뭐 이제 애호박의 주 산지는 이제 충청 지역들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애호박이 이제 상태들도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이제 여긴 벌크고 뭐 인기인데 이건 이제 상태들이 좀 옛날에는 좋았던 물건인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끝물적으로 돌아서면서 많이 안 좋아졌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지역들은 저 진주, 고성, 광양 이쪽 전부 다 남쪽 지역이에요. 그 남쪽 지역에서 들어온 애호박들은 이제 시작 단계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거하고 비교해도 뭐 품질이 전반적으로 그냥 다 우수합니다. 우리 봐도 좀 마이크를 가까이 좀 예, 예. 해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색택이 얘가 지금 이제 끝물인 애호박, 네, 끝나가는 애호박 색깔 혹시 다르죠? 이게 지금 요새 새로 시작되는 거 시작하는 어머 꼭지 차이를 이렇게 얘 꼭지 어디 갔어요? 이게 꼭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게 네. 매끈하고 그 광택도 근데 이쪽에 보면 약간 우툴두툴하고 곰복기 있고 막 이렇게 좀 끝쪽으로 돌았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끝물인 애호박하고 품질 차이를 보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원래 그런 거고요. 새로 시작되는 건 멀쩡합니다. 다 좀 네. 상태 다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 좀 넘어가면 조금 흐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 12월에 전반적으로 애호박 경매 좀 어떻게 좀 마무리될까?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겠죠? 네. 그렇죠. 뭐 근데 제가 예상하기는 뭐 다다음 주 되면 모르겠는데 다음 주까지는 그냥 뭐 양도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고 뭐 소비도 이렇게 싹 잘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보합세를 유지할 걸로 저희들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매사님 보합세를 예상만 하지 마시고요. 좀 제법 올려서. 상승이라도 조금이라도 시세를 좀 저희들이 올려주시는데 항상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비가 약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애호박 많이 드세요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자, 그렇죠. 하나, 둘, 셋. 애호박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네. 네, 두 분의 호흡이 맞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요. 네. 애호박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현재 애호박 반입량과 시세는 어떤 상황인가요? 가락시장 애호박 반입량은 하루 평균 120톤 정도인데요. 지난해 12월보다는 3%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가격은 20개 상품 기준으로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맘때보다는 3,000원 떨어진 시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출하량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 월보에 의하면 12월에는 출하 면적이 1% 증가하고 생산 단수도 4%나 증가해서 출하 물량은 지난해보다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출하 지역 또 작황이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경남 진주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네. 다음으로 충북 청주 청원, 충남 논산 부여, 경남 고성 등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태풍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 최근 일조량 증가로 인해서 작황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네. 또 경남 진주 지역에서는 올해 토양 개량 지원 사업으로 뿌리 활짝이 좀 향상됐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어떤 지원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네, 토양 개량 지원 사업은 규산이나 석회질 비료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연작장애 방지, 정식 시기에 뿌리 활착을 빠르게 해서 수확 기간을 연장시키고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또 품질도 개선이 돼서 이런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토양 개량 지원 사업이 또 수확량과 품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올해 그렇다면 생산량과 작황이 전반적으로 좀 어땠나요? 2019년 애호박 생산량은 22만 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5% 정도 늘어난 물량입니다. 작년에는 바이러스 피해가 심해서 좀 물량이 적었고 네. 시세는 좋았었는데 네. 시세는 작년보다 평균 12% 정도 하락한 시세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비 상황도 궁금한데요. 좀 올해 소비 상황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떨지 이 부분까지도 짚어주시죠. 네,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애호박 소비량이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네. 올해 생산량이 늘면서 소비량도 다소 늘어났는데요. 애호박 효능과 요리법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국민 반찬으로서 조금씩 그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애호박 소비를 위해서 다양한 또 애호박 요리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번 달과 내년 1월 정식 의학 면적 현재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12월 정식 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고요. 1월 정식 면적은 정식을 2월에서 1월로
앞당기려는 농가가 증가해서 작년보다 8%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상황도 중요합니다. 반입량과 시세 좀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중순까지는 반입량이 줄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12월 중하순은 출하 물량이 늘면서 가격은 낮은 시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호박을 넣고 보글보글 끓인 뭐 다양한 국물 요리 네. 생각나는 그런 시기인데요. 많이 좀 국물 요리 드시면서 이번 겨울 따뜻하게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호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8일 수요일 소매가시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얼갈이 배추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429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3,460원, 최저가 1,16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어제와 같은 가격이 오늘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양파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44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700원, 최저가 1,080원이었고요. 어제와 역시 동일한 가격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073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7,980원, 최저가 6,75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6원 하락한 평균가입니다. 딸기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712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900원, 최저가 1,45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17원 하락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과 후지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7,753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1,100원이었고요. 어제와 동일한 가격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호박 보겠습니다. 1개 상품 기준 평균가 1,525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830원, 최저가 88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5원 하락했습니다. 풋고추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000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1,490원, 최저가 65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4원 하락한 평균가입니다. 네, 축산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화요일 8,808원, 오늘은 8,831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100g 기준 같고요. 화요일 1,759원, 오늘 좀 떨어졌네요. 1,753원에 판매됐습니다. 계속해서 돼지 목살도 보시죠. 100g 기준입니다. 화요일 1,692원, 오늘은 1,699원도 조금 더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시죠. 화요일 5,270원, 오늘 더 올랐네요. 5,285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알아봤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이요. 스마트팜 최적의 생육 환경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이 AI가 스마트팜 농가에서 수집한 온실 환경 데이터하고요. 또 작물 생육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재배 시기와 생육 상황에 맞춘 환결 설정 값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게 되는 건데요. 이 매주 농장별 생육을 자동으로 진단해서 적정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를 감지해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메시지 발송은요. 이달 말에 토마토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딸기와 또 파프리카 등 대상 작물과 대상 농가를 점점 더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반 농가에서도 온실 환경을 진단할 수 있도록 농사로 홈페이지에서도 이 AI로 분석한 재배 시기별 환경 설정 값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서비스로 스마트팜 확산과 농업 생산성 증대에 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희 생활청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농협 원예사업부 서울시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저희 양배추와 감 그리고 무에 대한 시세 정보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